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네, 남녀가 함께 지내다 보면은 딱히 권태기 증상도 아닌데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상대의 사랑도 정같지 않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권태기가 와서 둘 사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다시 전과 같이 이쁜 사랑의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가 자기 입장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상대의 입장도 나중에는 살펴봐주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부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커플 중에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커플이라면은 얼마 안 가서 둘이는 빠이빠이 할 거고요. 한쪽은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죽어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만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둘이 똑같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커플이라면은 그야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long time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남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 탓을 잠시 멈추고 잠깐이라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관점을 바꿔서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사랑의 불꽃의 에너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완벽한 배신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녀의 문제에서 용서는 만병통치약과 같죠. 미움이 크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미움과 분노도 따뜻한 용서로 대부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는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화가 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나와 상대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를 기억하는 동시에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던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사랑의 불꽃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상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누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대치가 크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는데요. 이 실망감이 사랑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움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남녀 관계에서 상대에게 기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남녀의 문제는 이 기대가 너무 큰 게 화근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대하는 쪽이 이 정도로 무슨 대단한 기대라고 할 거 있나?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상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무튼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수록 더 큰 사랑의 불꽃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녀관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능력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남녀 문제는 뜻이 통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길 때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남녀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도 한 번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편한 대화를 만들어 가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 능력이 살아나면 꺼져가던 사랑의 불꽃도 살아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집착이 심했다면 반대로 적당히 무심해야 하고 너무 무심했다면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 내 감정이 우선이었다면 상대 감정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다면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은근히 무시했다면 은근히 높여줘야 하고요.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면 나부터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실수로 계속 언급했다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남녀관계를 어둡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밝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불꽃이 살아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외모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연인 관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 빼고 강내고 멋지고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가 완전 내 거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고 다니죠. 상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의 반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상대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모습이 그 모습이면은 반드시 지루해지게 되고 지루한 감이 계속되면은 사랑까지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식어갈 때는 반드시 외모의 변화를 줘야 다시 불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남을 칭찬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상대가 우쭐해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이 습관화되질 않아서 그러는 거죠. 칭찬도 습관입니다. 칭찬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옷 색깔이 좋다고 말해주는 것도 그걸 선택한 사람에게는 칭찬이고요. 미소가 멋지거나 이뻐 보인다는 것도 아주 좋은 칭찬이죠. 칭찬은 그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좋게 인정해주는 모든 말인데 이 칭찬으로 둘 관계는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준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더 올라가는 거죠. 원래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 칭찬을 해주지 못하니까요. 아무튼 칭찬은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친화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때마다 사랑의 불꽃 에너지는 커져갑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자꾸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자동으로 상대의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 싫고 상대의 사랑한다는 말만 듣고 싶은 게 문제가 됩니다. 상대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말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옵니다. 이렇게 오손도손 사랑을 속삭이게 되면 그 사랑의 불꽃은 지칠 줄 모르게 활활 타오르게 되죠. 아홉 번째는 서프라이즈한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선물로 큰 행복감을 얻게 하는 방법은 뜻밖의 선물을 주면 효과적이죠.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선물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랍고 기뻐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은 그 자체로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주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기념일에 받는 선물보다 더 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서프라이즈가 두 사람의 사랑의 더 큰 활력소가 될 겁니다. 열 번째는 자존심을 과하게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상대한테 비굴해 보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내세우거나 또 그 자존심의 강도가 너무 셀 경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면은 먼저 자신의 솔직한 감정보다는 상대한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져서 소통이 어려워지고요. 또 그렇게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닌데 혼자서 잘못된 기준을 내세워서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가 많아야 하고 때로는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하는데요. 자존심이 강하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의 컨트롤이 꼭 필요한 거죠. 사랑이 힘들어지면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아픔을 줘도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떠날 때도 라건을 불러요. 더 큰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은 사랑을 지켜나가고 또 그 사랑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조언 몇 가지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상대를 용서하는 아령을 키우는 것, 또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하고요. 네 번째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대로 바꿔서 하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외모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덟 번째는 사랑을 묻기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아홉 번째는 작은 선물로 서프라이즈한 순간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인 간에는 너무 과하게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더 큰 사랑의 불꽃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